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네. 정치인의 아내 또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일반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에 충분히 이해할 만하냐. 이제 이런 데서는 영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종의 대통령 영부인을 옹호하는 쪽의 이야기와 저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영부인이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비판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사실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제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이분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또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제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의 유형이냐, 실제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정치인 부인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네.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도 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도 이렇게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도 보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식을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인의 부인,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는 어떠나요? 제가 볼 때는 욕망의 화신인 것 같고 욕망의 화신. 탐욕의 어떤 끝이 안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이 그냥 역력히 보였어요. 예. 그분의 어떤 이제 메신저 대화나 실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어떤 공직자의 아내, 어떤 대통령의 배우자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어떤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본인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만나서 동거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권력의 자리까지,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 그것을 기획을 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은 물론 남편이지만 비록 그분을 앞세워서 본인의 욕망을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에게 투영을 해서 앞세웠다고 볼 수가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아바타. 그 확실하게 그건 느껴졌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제가 말씀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분이 이렇게 달려왔고, 검사, 평검사 시절, 간부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그 남편의 배우자로서 그때부터 이런 탐욕과 욕망을 가졌고, 그래서 저는 영부인이 된 상황에서는 도저히 저는 그 모든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분의 사고방식이 전혀 적절하지가 않았고 합당하지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네. 김건희 여사 알고 지내신 지가 그러면은 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세간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질문. 네. 자, VIP에서 V1이 누구냐? 윤석열 네. 대통령.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리고 배우자가 좀 관여를 많이 하겠지라고 하는 이제 V2다 이런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V1이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V1으로 시작하면 V1이 김건희 여사고 V2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V0로 시작한다면 V0가 김건희 여사고 V1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자, 그것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감각적이면서도 그게 그냥 내 앞에서 다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 국정 운영에 직접 개입한다. 여사가 할 일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개입한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고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은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분이 대선 후보자 아내 신분에도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을 보면 내가 후보자나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거 대선 후보자 시절 때 했던 워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날 때도 제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국민들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거다. 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런 거는 그분의 독특한 어투나 습관이 아닙니다. 언어 습관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본인이 이 집권을 하는, 정권을 잡기까지 본인이 모든 걸 기획을 하고 본인이 다 주도를 해서, 비록 대통령은 진짜 표본으로 보이는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본인이 실제 파워맨이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도 다 자기 수하에, 다 자기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내가 후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후보니까 그 이명수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사님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후보잖아. 나는 후보니까 인터뷰하면 안 되고 우리 오빠를 대신 소개해 줄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체가 된 겁니다. 이 집권과 정권의 핵심 세력 중에 핵심 세력일 뿐더러 본인이 이 모든 정권의 주관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영부인인데 오버한다, 영부인이 너무 월권한다 이 정도 의미를 훨씬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폭로해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은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서 네. 국정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전임 대통령, 전전임 대통령 다 보면 이런저런 개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유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보필을 하다 보면 대통령이 의견 물을 수도 있고 여기 영부인으로서 자신의 의견 피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를 죽이려고 의도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네.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섰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400명이 넘는 청와대 시절에는 420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400명에서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의 인사 이동이나 그분들을 임명하는 초창기에 국정 초기에 그런 거 다 김건희 여사가 작용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본인의 대학원 동기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어떤 인맥들을 다 거기다가 이제 투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모든 대통령실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여사의 그 네트워크니까. 그러고 이제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5층과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2층이 주집무실이고 5층이 보조집무실인데 명목상으로는 5층을 여사가 이제 쓰는 걸로 했는데 이제 이 부속실이 없으니까 거기를 뭐 대기실이니 접견실이니 이런 말을 썼지만 실제로 그 대통령실 직원들과 담당 취재 기자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5층과 2층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보도도 나왔고 네네. 그때 당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정에 개입을 하고 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부산 엑스포 때 여러 가지 PPT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넷플릭스 사업과 관련된 것도 기획을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모든 국정 현안마다 역대 영부인들이 이렇게 국정을 개입을 하고 인사 개입을 하고 이권 개입을 하고 뭐 대통령 관저 수리하고 또 리모델링 하는 거 대통령 청사 건물하는 거 다 본인의 그런 커버나 컨텐츠와 관련된 업체들 선정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권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왔던 건데 그런 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특별히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실을 폐지하면서 이 세 개 기관을 폐지해서 없는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모든 권한을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독점화했는데 이게 모니터링 필터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의 사건도 발생한 것이고 그런 거죠.